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어저께 넥스트 거래에서 HLB가 거의 16% 종가는 12% 마감으로 또다시 클래스 2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이 개인들의 투매가 또 기대를 했던 투자자들의 이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좀 볼 내용들은 뭐 일단은 HLB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이 공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진짜 악재일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예상대로라고 하면 결국 클래스 2라고 하면은 7월 23 일에,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그 발표가 되기 전까지 과연 주가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이나 또 조정을 좀 만들어낼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FDA 간암신약 본심사에 돌입하는 통보권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 리보세나립과 캄렌리주맙 병용요법인 간암신약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했으나 이 CMC에서 결국 제조 공정에 대한 보완 요청이 제기되면서 승인 일정이 지연된 바 있고, 항서제약과 또 HLB는 FDA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23일 신약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재접수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본심사 착수 여부와 심사 분류를 회사에 통보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접수 2영업일 만에 본심사 착수와 클래스 2 분류를 통지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 이유가 결국에 클래스 2 분류는 CMC 실사 후에 보완을 지적받은 마지막 사항 하나가 공정과 연관된 것이고, 앞으로 지적사항의 경중과 무관하게 공정과 관련된 것은 클래스 2로 분류된다는 FDA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또 소통을 하면서 어 지적 사항까지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번에는 잘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지금 HLB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2로 된 게 아니라 지적 사항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공정 관련된 건 모든 것들이 다 클래스 2로 분류된다는 FDA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건데, 결국 그렇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100%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영업일 만에 이렇게 클래스 2를 보냈다라는 건 지금 HLB가 하는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일단 클래스 2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자마자 사람들은 또다시 그 공포에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에도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HLB가 이 클래스 2를 받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 뒤에는 계속 이런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 줬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요, 결국 이제 우리가 클래스 2다 클래스 1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빠르게 나왔던 점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도 어제 하락했던 이 구간, 특히나 이런 20 선을 지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수 있는 반등 거인이 있을 거라 봅니다. 어저께 그런 하락에서도요, HLB를 지금 주도해서 잡고 있는 건 바로 기관들의 자금들이고, 최근 상승 구간에서 더 이상 HLB를 신뢰하지 않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세 번째는 속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악재에 따른 하락은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한 상승 구간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그래 왔듯이 또 기술적으로도 풀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FDA 결과가 이제 7월 월이면은 약 6개월 동안,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주가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과 또 기대감의 흐름으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 쪽의 반응들도 또 중국 쪽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들도 그리고 최근에 FDA 심사 들어가기 전에 중국 언론사에서 먼저 이 캄렘립 주막 이거를 중국어로 이제 가루리 쭈당캉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BLA 종신 다시 한번 신청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트랙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또 우리나라 네이버 종토방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항서지학의 또 우리나라 종토방 같은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계속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급락에 사실 대처하지 못하신 넥스트 거래니까 대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어제 딱 이게 그 공지가 나온 이후 약 6시 15분쯤에 한 번에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15분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 줬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 또다시 물량을 쓸어 담는 어느 정도의 그 큰 거래량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지금은 우리가 매도를 막 해야 될 때는 아니라 보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1 차적으로 기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고점에서 남들이 다 승인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매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기술적으로 하나의 임펄스 오파동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RSI가 또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하나의 상승에 대한 임펄스 고점까지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나왔던 이 조정 단계가 아직 이 3파동 고점도 안 나왔다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달까지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과 또 조정들은 꽤 반복되어 가면서 올라갈 거고 이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이 사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과 또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그냥 결과만 보고 예측해서 가져가는 게 아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HLB를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단기적인 타점들과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확한 매수나 혹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 네, HLB라고 종목명만 네, 남기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점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문자 보낼 때 뭐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이나 또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 하던 시절에 남들 따라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 봤는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혹은 재무제표 보거나 뉴스 기사 맹신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 중요한 타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지
함께 같이 이야기할 예정이니깐요. 많은 분들 제 노하우들 다 공유할 거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오늘도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들 다들 따뜻한 겨울 저와 함께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